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부터 우리 밭작물 들어갑니다. 우리 시험의 기준서, 농구먼 이론서 보시면은 밭작물 해가지고 수학함수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노지 밭작물, 그 다음에 인삼, 해가림 시설까지 같이 묶여져 있어요. 사실 뭐 밭작물이라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그다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다 묶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 인삼을 먼저 할 거예요. 인삼. 내용 뭐 많지 않습니다. 네. 인삼은 작물하고 해가림 시설이 있죠. 시설은 시설 종합편에서 별도로 우린 작물만 할 거고요. 그리고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을 할게요.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은요, 여러 면에서 농업 수입 보장 또는 수입 안정 보장, 뭐 과수도 있고 11회 시험부터는 뭐 보리, 논작물도 추가 예정이죠. 네. 그러면 대부분은 밭작물입니다. 공부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농구먼 이론서 순서대로 공부하시지 마시고 수학감소 보장 밭작물을 하면서 농업 수입 이제 명칭이 안정보장으로 바뀔 것 같은데, 네. 안정보장 중 밭작물을 같이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물론 이제 1과목 내용은 뭐 가격 산출하는 내용이 다른 것도 있지만 2과목 거의 동일합니다. 이 중에 일부 품목이거든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노지 하고요. 노지 끝내고 시설작물 버섯 가겠습니다. 같은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보험금 산정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묶으시고 생산비 노지와 시설작물을 묶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설종합, 가축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네. 자, 이번 강부터는 인삼 작물만. 네. 내용 많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리 농구먼 이론서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별도 내용이 없어요. 근데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인삼 볼까요?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이게 무슨 시설일까요? 인삼 재배 시설? 해가림 시설이죠, 뭐. 네. 인삼 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그럼 없으면요. 해가림 시설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이 아니다. 해가림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의 인삼만 인수하겠다. 당연하죠. 네, 이따 보상하는 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림 시설 없이 인삼은 그냥 뭐 여러분 우리 쭉 가시다 보면 길에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데 양쪽에 인삼밭 보시면 까만색으로 해가림 시설 그쵸? 그거 없으면 회사에선 인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를 뭐 굳이 표현하면 인삼만 단독 가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해가림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해가림 시설과 같이 가입해야 된다. 단독 가입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네. 하여튼 해가림 시설이 있는 하 내에서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하 내에서 인삼만 인수 가능하다. 자, 2년근 이상의 인삼으로 그렇죠. 인삼은 몇 년근 이런 게 있죠. 네. 2년근 이상. 뭐 보통 1년을 육묘한 다음에 키운 다음에 그다음에 본포에 정식을 하죠. 그럼 정식할 때 이미 2년근 되겠죠. 네. 뭐 직접 파종을 한다면요 1년이 지나야 되겠지만 파종하고 더 지나야 되겠지만 관할 농협에 경작 신고된 인삼 그쵸? 인삼은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작물이죠. 네. 이건 여담인데요, 여러분. 우리 저기 담배 인삼 공사 있잖아요. 그거 들을 때마다 어떤 느낌 드세요? 담배 인삼 공사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그냥 뭐 심각한 게 아니고요. 가장 해롭다는 담배와 우리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건강식품인 인삼과 약재로 쓰인 인삼과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게 네. 별말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하여튼 인삼 경작 신고돼야 된다. 자, 단 6년근은 인수 불가이며
그러면 몇 년근이 인수 가능하다는 얘기죠? 2년, 3년, 4년, 5년근 인삼만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직전 연도 1형 상품의 1형 상품? 1형? 인삼은 1형 상품과 2형 상품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가입 시기. 자, 가을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보험기간은 꽉 채워서 1년. 봄에 가입합니다. 보험기간은 꽉 채워서 또 1년. 그럼 매년 봄에 이제 끝나고 갱신하고 끝나고 갱신하고 이렇게 되겠죠. 가을에 끝나고 갱신하고. 자, 1형 상품은 그러면 봄에 가입한대요. 그러면 이건 이 내용이에요. 직전 연도에 전년도에 1형 상품, 봄에 가입하는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했대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됐어요. 봄에 이제 계약 끝났겠죠? 그럼 다시 가입을 하려고 해요. 일단 1년이 지났으니까 6년근이 됐겠네요. 직전 연도 1형에 5년근. 그럼 1년 지나면 6년근이잖아요. 그렇죠? 봄에 이제 갱신해야 돼요. 그랬더니 6년근은 인수 안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자, 근데 인삼은 주로 가을에 수확한대요. 9월에서 11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봄부터 지금 6년근이 됐다고 안 받아주면 봄부터 수확 시기인 가을까지 반년 동안 무보험 상태, 무보장 상태. 6년근 홍삼 가장 중요한 시기. 그렇죠? 그래서 직전 연도 1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했다면 6년근 오케이. 6년근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이 2형에는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해가림 시설이 있어야 되는구나. 2, 3, 4, 5년근인데 6년근은 이런 예외가 있구나. 네. 다만 이것도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가을에 수확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6년근을 받아주지만 그해 10월 31일까지는 수확해야 돼. 이게 있습니다. 네. 해가림 시설 한번 볼까요? 해가림 시설.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인삼 재배 시설, 즉 해가림 시설.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단 인삼 수확을 종료한 인삼 재배 시설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 이건 뭐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해가림 시설은 인삼이 없어도 가입은 가능해요. 죄송해요. 해가림 시설은 난 인삼 가입 안 하고 시설만 가입할게. 이것도 되는 거예요. 다만 인삼 수확을 이미 종료해서 밭이 빈 밭이에요. 빈 밭에 있는 인삼 재배 시설, 해가림 시설만 가입할게요. 그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인삼이 있는 경우에 나는 해가림만 가입할게요 하는 경우 오케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 오케이. 근데 인삼이 없어요. 수확 종료해서. 근데 나 해가림만 가입할게요. 그거는 안 오케이. 이거 뜻 나중에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안 들어오면 그냥 이 연금만 이렇게 신경 쓰세요. 연금만. 네. 자, 넘어가고요. 보상하는 재,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게요. 우리 적종의 경우에는 적과라는 작업을 기준으로 종합위험과 특정위험 기간으로 나뉘었죠. 그렇죠? 복분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확이라는 수확 개시 기점으로 종합위험과 특정위험으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특정위험 7종, 2종 달랐죠. 네. 인삼은 그냥 전체 보험기간이 특정위험이에요. 특정위험 8개. 8종. 자, 일단 재해 종류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이제 특정위험이 뭔지 적종 공부하신 분들, 과실손해보장 공부하신 분들은 네,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재해 종류. 종류 암기는 이제 당연히 기본이시죠. 여기 두 문자가 있습니다. 강풍 포함한 태풍, 그 다음에 우박, 강태우 씨, 지배, 집중호우, 그 다음에 폭침과 과 대신에 화 집어넣고요. 폭냉이 왔대요. 네. 특정 8종.
적종하고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조건을 한번 볼까요? 특정 위험은 담보 조건을 충족해야지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을 받죠. 적종하고 같은 듯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강풍 포함 태풍. 일단 태풍 특보, 뭐 주의보나 경보겠죠.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바람과 비. 특보 발령하면 오케이. 또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강풍. 이 경우를 태풍 또는 강풍으로 보는구나. 자, 이때 강풍은 쭉쭉쭉 보시면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큰 수치. 네. 자, 우박 넘어가고요. 집중호우. 호우에 관한 특보.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비. 기상특보 있을 때의 비. 또는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쭉쭉쭉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자, 적종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이죠. 80mm 이상인 상태. 여긴 똑같고요. 여기가 24시간. 자, 폭염 볼까요?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 30도 이상이 7일 이상. 30도 이상이 7일 이상. 적종은 어떻게 되죠? 적종에 폭염 없는데요. 그러시면 네. 일소 피해 조건이 폭염으로 인한 일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33도 이상, 이틀 이상, 연속 2일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약간씩 헷갈립니다. 여기는 30도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입회, 어디에? 입회.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경우만 인정한대요. 네. 침수 볼까요?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됐는데 그 물은 기준을 고랑 바닥으로부터 최소 15cm 이상.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랑 요 높이가 최소 15cm 이상. 나중에 인수제한 목적물 가시면 그래서 두둑 높이가 15cm 안 되는 경우는 인수제한으로 나옵니다.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화재 넘어가고요. 폭설. 특보가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특보가 발령할 때 또는, 그러니까 또는이죠. 또는. 계속 집중호우, 태풍 다 또는이죠.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인삼은 계속 24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 쭉쭉쭉쭉 가장 어디였어요? 가장 큰 수치의 자료가 5cm 이상인 상태. 24시간 쌓인 신적설량이 5cm 이상인 상태. 자, 냉해. 출하 및 전엽기 중에 싹이 터서 나오는 거, 땅을 뚫고 나오는 거, 전엽기, 잎이 펼쳐지는 거. 자, 근데 이 출하 및 전엽기를 4, 5월 한정. 자, 이 한정자가 이미 몇 년 전에 약관에 반영이 됐는데 농금원 이론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한정이 있고 없고는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쵸? 25년도 11회 시험 기준 농금원 이론서에 반영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25년도 체크리스트 중에 출하 및 전엽기 중에 쭉쭉쭉쭉 측정한 최저 기온이 0.5도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해 냉해, 동해가 아니죠? 얼면 안 돼요. 네, 0.5도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종합위험일 때 여러분, 우리 종합위험 자연재해 정의는 적중부터 우리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정독하시거나 아니면 한 번에 깔끔하게 암기하세요 말씀드렸는데 종합위험 냉해 정의가 뭐죠? 종합위험일 때 냉해.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 기온으로 인한 거긴 특정한 어떤 수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고요.
요 밑에 제가 예. 몇 개 이렇게 써놨는데 네. 요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일단 가을 동상이 적종이죠, 적종. 그 다음에 종합위험 일대의 동상이 또 어디서 나오죠? 종합위험 동상이 종합위험이지만 시기에 따라서 담보 조건을 약간 나눴던 감귤류, 즉 만감류하고 온주밀감류 동상이 왜 우리 제마 36 외형 48에서 암기하셨던 거. 네. 그 다음에 인삼에서의 냉해. 그 다음에 종합위험일 때의 냉해. 그 다음에 적종에서의 집중호우. 그 다음에 인삼에서의 집중호우. 적종에서의 일소 담보 조건 중 폭염. 인삼에서의 폭염. 정리 네. 다 해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직전 한 달 전 암기하실 때 네, 깔끔하게. 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볼게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기준 자체를 위에서 보상하기로 한 거 아니면 다 보상하지 않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쟁거리가 안 됩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이미 두 문자로 다 암기 끝나셨죠? 기본 구종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나올 때마다 반복할 이유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재가 가벼워지죠. 깔끔하게 암기하세요. 과수편 51페이지. 보상하지 않는 손의 기본 구종이 뭐예요? 자, 하고 계시죠? 누구의 계피대.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수학기에. 자, 누가 수학해요? 그땐 대리인 수학 안 해요. 대리인은 농사 안 줘요. 계피해. 계약자, 피보험자의 수학기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수학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이거 지금까지 암기 안 하셨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인한 손해. 자, 여기서 떠오르셔야 되는 거. 병해충으로 인한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제외. 변은 특약 가입한 경우 병해충 7종 제외. 감자, 고추는 제외. 감자, 고추는 병해충이 많아요. 아직 안 했지만.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하여 발생한 손해. 다 암기하셨죠? 네.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손해. 이거는 이제 상법에서 나오는 보험의 목적에 자연 소모, 하자 보상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시점 현재 이미 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의 우연성과 관련이 없죠. 우연성이 어긋나니까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 사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죠. 해당하지 않는 건 보상하지 않겠다. 자, 과거에는 기본 8종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추가돼서 전쟁, 내란, 어쩌고 등으로 인한 손해. 그래서 기본 9종이 됐어요. 자, 근데 이 기본 9종에 인삼은 현재까지는 생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해. 요거 이제 2025년 11회 시험부터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생리장애가 뭐였죠? 영관이가 생환한다 했잖아요. 그쵸? 영양 불균형, 관리 실수, 생태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농작물에 발생하는 재해. 자, 이때 이 생은 이 생이 아니고요. 원래 있었어요. 이 생은 원래 있었어요. 뭐냐면 연작장애, 기지현상이라고 그러죠. 인삼은 지력 소모가 굉장히 큰 작물이잖아요. 그리고 염류장애 등 생육장애로 인한 손해가 이때의 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도 추가될 것 같아요. 이건 거의 확실하니까. 그럼 이제 인삼은 어떻게 되죠?
생생. 제수동원 보시게 해, 전, 기본 구종해, 생생. 근데 이 생이 다른 거예요. 생육장해, 생리장해. 다른 거예요. 네. 써 놓으시고. 자,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냥 패스 마시고 정확하게 써보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만 암기하시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또 여담이니까 1과목 들어갈 때는 좀 네. 우리 서술형 시험이잖아요. 2차가. 시간이 없어요. 뭐 연습하고 옮겨 적고 뭐 이럴 시간 없어요. 그냥 답안지 일필휘지로 막 쓰셔야 돼요. 그럼 조금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난 답을 알아요. 막 쓰고 싶어요. 채점위원이 보기 편하게 뭐 0.001점이라도 가산점을 더 받게 예쁘게 쓰고 싶어요. 근데 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눈으로만 암기하시고 눈으로만 풀이하셨던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저기 다이소 가셔서 편지지 있잖아요. 줄 그어져 있는 가장 심플한 거. 아니면은 뭐 인터넷 쇼핑몰 같은 거 온라인 쇼핑몰에 우리 그 서술형 시험지 답안 다 판매해요. 큐넷 가시면 그 샘플도 있고요. 하여튼 줄 그어져 있는 거면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손에 가장 잘 맞는 필기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정말 손에 쥐납니다. 막 정말. 왜냐면 손가락 근육 힘을 미리미리 키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실 때마다, 이런 거 나오실 때가 아니죠. 나올 때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씩 써보시면 손가락 힘도 키워지고, 네, 얼마나 좋아요. 암기도 확실히 되고. 자, 보험 기간 볼게요. 아까 보험의 목적 할 때 말씀드렸던 1형, 2형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인삼과 해가림 시설의 보험 기간은 동일하고요. 네. 1형. 원래는 2형만 있었어요. 2형.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까지 꽉 채워서 가을 가입. 자, 그런데 이것만 있다 보니까 봄포에 정식하는 인삼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삼 판매될 때까지. 근데 우리 지금 보상하는 재해 봤지만 폭염, 침수, 오죽하면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봄에 가입하는 1형 상품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1년 단위로 하다 보니 5년근에서 6년근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수학할 때까지 6개월이 무보장이니까 직전 연도에 1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한 경우 6년근 오케이. 원래 안 되는데 오케이. 다만 이 시기까지 수학해. 이거죠. 네. 암기하시고요. 네. 이 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 게 영향이 꽤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나오네요. 가입 금액 볼까요? 자,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 연근별 보상가액 또는 가액 곱하기 재배 면적. 자, 일단 재배 면적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제곱미터 할게요. 1000제곱미터. 자, 근데 가입하려고 하는데 3년근이래요. 3년근. 가입하려고 하는 게 3년근. 자, 그럼 3년근의 보상가액 또는 가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1년. 가입 당시 연근 플러스 1년. 4년근에. 13,400원이 되겠죠? 네. 이게 인삼의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연금별 가액이 뭔데 이거겠죠. 연금별 가액.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미 다 열심히 조사하셔가지고 뽑아낸 일종의 생산비예요. 생산비. 근데 연금별로 당연히 누적 생산비가 다르겠죠. 투입된 누적 생산비가 다르겠죠. 자, 이 값들은요. 물가를 반영해서 바뀔 수 있어요. 이미 바뀌었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이게 생산비라는 거네요. 네.
제가 이거 연금별 누적 생산비 자료를 쭉 봤더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해가림 시설이고 인건비 막 이런 거 있어요. 설치비 막 이런 거. 기타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연금별 보상 가액 이퀄 생산비는 아니에요. 그냥 생산비의 성격을 띈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금별로 차등 설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연금별 가액.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첫 번째, 1000제곱미터 농지에 13,400원. 일종의 생산비. 뭐죠? 조사료용 비용할 때 했었잖아요. 이 농지 전체에 들어가는 일종의 생산비. 이퀄 생산비는 아니지만 생산비가 많이 반영된 금액. 그럼 이 농지 전체에 들어가는 생산비로 보자고요. 네. 아, 그렇구나. 이게 가입금액이래요. 가입금액. 자, 그러면 그쵸. 이미 공부 충실히 하신 분들은 인삼도 가피자예요. 보험금 공식이. 근데 가입금액이 뭐라고요? 이 농지 전체에 들어가는 일종의 생산비로 보면 된다. 그럼 농지 전체의 생산비 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네요. 그럼 생산비 보장이겠네요. 네. 생산비 중에 보험금을 지급한대잖아요. 생산비를 보장. 자, 근데 인삼은 또 생산비 보장은 아니에요. 무슨 보장 방식일까요, 인삼은? 지금까지 우리 뭐 저가존종합위험 보장, 수확감소 보장, 과실손해 보장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나중에 보자고요. 네. 생산비 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하지만 생산비 보장은 아니다. 자, 여기서 일단 연금별 보상 가액이라는 것으로 우리 한번 인삼의 성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1년을 하네요.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년. 자, 이것도 히스토리가 복잡합니다. 복잡하진 않죠. 자, 과거에는 플러스 1년 하래요. 그러다가 플러스 1년 하지 말래요. 그냥 가입 당시 연금, 즉 3년근이면 3년근 가격 적용하래요.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 1년 하래요. 네. 이때마다 모든 금액 다 바꾸고요. 가입 금액 바꾸면 보험금, 보험료 다 바뀌잖아요. 그쵸? 네. 왜 이럴까요? 자, 이때는 2형만 있었을 때요. 제가 처음에 2형만 있었다 말씀드렸죠. 2형, 가을에 가입해요. 그러면 1년 꽉 채워서 보험기간이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확률은 그 다음해일 가능성이 높죠. 플러스 1년 하는 게 합리적이죠. 자, 우리 처음에 했지만 가입금액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PL 100%일 때 자기 차감하면 최대 보험금 한도. 또 가입금액의 각종 요율을 곱하면 보험료의 기준. 그러니까 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게 다음 해잖아요. 2형만은. 한도를 그거에 맞춰놓자. 그쵸? 보험료 더 받으면 되니까. 자, 그러다가 1형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가입 당시 연금을 하래요. 자, 1형은 봄에 가입하죠.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그 해의 경우가 확률이 높겠죠. 가입 당시 연금 하래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아니 그러면 1형과 2형이 분리가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쵸? 근데 뭐 이렇게 하래니 네. 가입 당시 연금으로 또 다 고쳤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바뀔까요? 글쎄요. 체크. 다시 바뀔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형은 가입 당시, 2형은 플러스 1년이 합리적이에요. 하지만 뭐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친구들은 가입 금액은 가입 당시를 하나, 플러스 1년 하나, 지급보험금의 한도, 지급보험금의 기준, 보험금 계산의 기준, 보험료 많이 산정하고 많이 받고 적게 산정하고 적게 받고 이것이 뭐 우리는 뭐 옳고 그름을 깊게 파고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봤어요. 네, 이거 암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저는 암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간혹 얘기 드리죠. 네, 인삼 해가림 시설, 눈금원 이런 시설 한쪽 구탱이에 있는 쬐끄만하게 단위 면적당 시설비, 그거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이후에는 또 우리 나중에 시설작물 버섯 쪽 가시면 무슨 날짜들이 많거든요. 표준 생장일수라든지 이런 거. 그걸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이후에는 저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말 못 드리겠어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논작물의 나달 점수, 그다음에 피해 면적 보정 개수, 그다음에 이런 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바뀔 수도 있겠죠. 생산비를 고려한다. 물가가 반영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안 바뀐다. 이 상태다. 이거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보세요. 네, 여러분. 1200원 그냥 암기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2345. 2345. 아, 이거의 그 문제점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직전 연도에 1형에 가입한 5년근에 한해서 6년근 인수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 6년근은 플러스 1년 하면 7년근의 가격이 제시돼야지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데 없어요. 없나 보다 하시면 돼요. 네.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격만 중요하지 옳고 그름 따지실 거 없습니다. 자, 2년근, 2년근 그냥 1200원 암기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1, 3, 5, 7이에요. 1200원 하시고 1357. 자,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 600원. 4 곱하기 1, 2, 1, 그 다음 뭘까요? 곱하기 0, 5 곱하기 0. 써놓으시면 되잖아요. 1200원 써놓고 앞에는 다 만 단위니까 1, 3, 5, 7 써놓고 2, 1, 0. 여긴 그냥 곱하기 1. 여기부터 다시 반복된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암기했는데 나중에 또 가격 바뀌면 그러니까 암기하시더라도 이런 거는 농구원으로서 나오고 확인하시고 네. 지금부터 이런 거에 힘 빼지 마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보험료의 구성.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종해서 충분히 했습니다. 이런 거 강의 반복하면 강의 진도 못 나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죠. 자, 구성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려요. 첫 번째, 영업보험료는 순 더하기 부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험료의 구성하면 이게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순보험료 구해라 그러면 순보험료율, 부가보험료 구하라 그러면 부가보험료율, 그쵸? 자, 순 중에 지원 차감하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쵸? 지원보험료만 구해라 할 수도 있겠죠. 부가와 순 중의 지원율. 이게 보험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 중에 환급한다. 적종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차익 계산한다. 낸 것 중에. 이게 여러분의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의 환급하면 탁탁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부지원보험료 여기에 들어갔네요. 순보험료 중에, 그쵸? 정부는 부가 100%, 그다음에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데 과수 4종과 벼 빼놓고는 전부 50%다. 과수 4종과 벼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죠. 우리 교재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자체는 뭐 제시되는 대로 순 중에 지원보험료, 지원율에 합산하면 되죠. 자, 인삼 보험료 공식 볼까요? 간단합니다. 자, 가요, 손, 방. 우리 기본이 가위손이었잖아요. 거기 뭐 방제시설이 있니? 뭐 적종 같은 경우는 뭐 부보장, 한정보장 할인율이 있니? 뭐 벼 같은 경우는 직진이었죠. 직파 할증률, 친환경 할증률이 있니? 뭐 이런 거. 네. 인삼은 간단해요. 가요손방. 자, 방제시설도요. 과수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밭작물은 인삼이든 수확감소든 뭐든 방제시설 할인율은 무조건 5%예요. 개당 5%. 과수는 막 다양했잖아요. 이건 기본 암기하셔야 되겠죠. 관수 없으면 안 된다. 관수. 얘는 스프링클러 등 5% 할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가입금액 아까 배웠죠? 면적 곱하기 부담가액 요율 제시될 것이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우리 이거 지겹게 했죠, 여러분. 계약자 기준으로 하고 적어도 가입연수 및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인데 가입연수 1년에서 5년 손해율 30% 500% 요 네 귀탱이에 있는 숫자들은 암기하자. 그리고 나머지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에서 120% 사이에는 할인도 할증도 없다. 그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로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말씀드렸어요. 자기부담 비율 가입 자격 최근 3년 연속 최근 4년이란다. 2년 연속 10% 15%역 가입 자격 손해율 계산해서 또 손해율 어떻게 계산해 이러시는 분 강의를 제발 1강부터 보세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띄엄띄엄 보시니까 더 어려우신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1강부터 보세요. 손해율 어떻게 되죠? 여기 순보험료입니다. 또 낸 것 중에 뭐 이렇게 계속 익숙하셔. 계약자 부담 보험료면 안 되죠. 순보험료, 그다음에 받은 보험금 이거죠. 네. 그걸 3년 연속, 2년 연속 이렇게 하면 자기 부담 비율 10%, 15% 자격. 그다음에 여기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최근 5년 중안에 몇 년 가입했고 이에 따라서 이 표에서 네.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한번 보시고요. 응용이 많이 되니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가유손방해 방지에 있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네. 농공원 이론서 보시면 이 밑에 해가림 시설 보험료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가림 시설 보험료에 원래 이제 시설 보험료는요, 뭐 손해율에 따른 방제 시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요가 기본입니다. 가요 기본. 물론 이제 나중에 농업용 시설물, 그러니까 원예 시설 손해보장, 또 가축 이런 데는 뒤에 뭐 붙기도 해요. 근데 기본이에요, 여기. 근데 여기에 해가림 시설에 이게 새로 들어왔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6년근 인삼 재배 해가림 시설 할인율.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이. 10%. 자, 여러분 얘는 인삼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설에.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근데 밑에 보니까 무슨 종별요율 어쩌고 나오네요. 네. 인삼,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보험료 밑에 종별요율 이게 이 표가 띡 나오고요. 이 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언급도 없이 이렇게만 기재돼 있어요. 종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그것도 보험료 공식 밑에 당구장 표시로 쬐끄만하게 돼 있어요. 뭐 어쩌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종별요율이 뭔지 볼게요. 해가림 시설은 일종은 없어요. 종 구분이. 이 표가 나오는 게 나중에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에 시설작물 버섯 이쪽에 또 나오거든요. 그쪽에는 그 친구들은 1종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가림 시설은 이렇게 되는구나. 자, 위로 올라갈수록 안전한 시설. 시설이 튼튼하다. 시설 안전도. 자, 안전한 시설이에요. 그러면 시설 자체,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보장하는데 더 튼튼한 시설일수록 재해가 와도 손해가 적겠죠. 맞죠? 튼튼한 시설 밑에 있는 인삼도 시설이 튼튼할수록 재해가 와도 손해가 적겠죠. 네. 안전할수록 보험료를 적게 받고 조금 덜 안전할수록 보험료를 좀 많이 받겠다. 종별로 보험료를 차등해서 받겠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해가림 시설 요율이 이 종별 요율 세부적인 건 잠시 후에 보고 보험료가 해가림 시설 보험료가 지역별 보통 약관 영업 요율이었어요. 지역별. 자, 이 영업 요율이 예를 들어 10%였어요. 근데 어딘가 문제에 2종 또는 뭐 허용 풍속 적설심의 내재형 설계 기준 130%, 뭐 120%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2종이란 얘기죠.
그러면 안전한 시설이잖아요. 보험료를 10%를 10%에 90%만 받아라. 즉 9%만 내라. 차등 적용, 차등 적용. 자, 그런데 보험료율이 이 영업료율이 10%인데 어딘가에 허용 풍속이 10.5 안 된다고 써 있어요. 미만 써 있어요. 덜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10%를 더 받아라. 12% 받아라. 이해되시죠? 네. 차등 적용이라. 차등 적용이라. 자, 이 의미는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아무 설명 없이 이 표띡이 있고 당구장 표시로 종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 이렇게만 나와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 어쩌라는 얘기야. 이런 좀 설왕설래가 있었고. 왜 그러냐면요. 원예시설 손해보장 쪽에 가시잖아요. 그럼 시설보험료에도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종별 영업료율, 즉 지종별 요율을 적용해라. 지역별, 종별 요율을 적용해라 돼 있어요. 작물에도, 시설에도 작물에도 지역별, 종별 요율을 적용해라. 시설과 작물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인삼은 인삼에도, 즉 작물에도, 시설에도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그냥 이 표 띡,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로 이 내용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종 구분, 뭐 이 구체적인 내용이든 나왔다. 그럼 차등 적용하래잖아요. 적용해야죠 뭐. 근데 아무 언급이 없다. 그럼 보통약관 영업료율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이제 시설작물 버섯,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 뭐 그쪽하고 대비돼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인삼에서 너무 설명이 불충분하게 나와 있어서. 자, 이 의미는 이해하셨을 것이고, 그럼 일종이 없고, 구체적으로 이거 암기하셔야 되겠죠? 네. 암기할 것 많죠. 네. 밭작물부터는 암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시험 한 달 전에 그때 정리해서 암기하시는 분과 미리미리 깔끔하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놓으시고 시험 한 달 전에 정리 노트만 보시는 분과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자, 일단 120 이상이면은 2종. 1종이 왜 없냐면요. 1종은 막 경량 철골조 뭐 좀 센 애들이에요. 튼튼한 애들. 네. 그런 게 하우스 거기에 해당되겠죠. 네. 120 이상 0.9. 자, 기본을 3종으로 보내요. 해가림은. 해가림 3종 곱하기 1.0. 100 이상 120% 미만. 네. 다행인 게 원예시설 쪽 가시잖아요. 물론 그걸 우리가 통상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예시설 네 글자죠. 거긴 4종이 1.0이에요. 4종. 달라요. 네. 해가림 3종이구나. 그리고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가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4종 볼까요? 지역별 내재형 설계 기준 100% 미만이면서 적설심이 7.9 이상이고 통속이 10.5 이상인, 이거 뭐죠? 셋 다 충족. 미만인데 7.9 이상이고 and 10.5 이상인. 자, 그에 비해 5종 볼까요? 7.9 미만이거나 허용 풍속이 10.5 미만인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종별요율 넘어가고요. 제시되면 정직하게 3종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제시 안 되고 저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돼도 우리는 풀이할 수 있다. 자, 보험료 환급 나올 때마다 확실하게 보세요. 1과목에 여러분 가입금액, 보험료, 평년 수확량, 1과목 스타일의 보험금 계산, 계산 문제 그게 다잖아요. 자, 그래도 핵심만 한번 본다면요. 크게 보험료의 환급은 우리 세 그룹으로 구분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두 그룹 A하고 B는 했어요. C는 뭐였죠? 완전히 다른 거 우리 아직 안 한 시설작물, 시설재배, 버섯. 이 친구들은 환급보험료 계산식이 아예 달라요. 나중에 배우실 거고. 이 두 개는 우리 했어요. 가장 기본되는 걸 A라고 본다면 A가 뭐였죠?
논작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할 수확감소 밭작물, 그리고 농업 수입보장. 사실 수입보장 이거는 조금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수입보장이 과수 품목도 있거든요. 포도 품목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수입보장이 딱히 구분을 안 해놓고 있어요. 네. 자, 얘네가 기본이에요. 기본이 뭐였죠? 기본. 우리 논작물 할 때 했잖아. 보험료 환급을 언제 한대요? 환급 사유는 다 똑같아요. 무효? 이거 지금까지 암기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이거 기출 됩니다, 이거. 기출도 됐었고 출제됩니다. 효력상실, 해지. 자, 그 친구들이 책임 있는 사유냐,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달랐잖아요. 그쵸? 책임 없는 사유인데 무효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무 책임 없는데, 여러분 책임 없는데 무효됐어요. 계약이. 화나죠? 전액. 낸 거 전액. 계약자 보험료 전액. 계약자 부담보험료 전액.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책임이 있든 없든.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그 시점의 미경과 비율. 근데 책임이 있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책임이 있는데 더군다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래요. 그러면 없다. 아까랑 반대되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자, 이게 A그룹. A그룹. B그룹은 뭐였죠? A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기억나시죠? 적종부터 했었어요. 네. 피해율이 여러 번 산정될 수 있거나, 보험금 종류가 한 보험기간에 좀 나뉘어서 보험금이 기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경우.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보험료, 보험료잖아요.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가입금액을 기준. 어쩌고 저쩌고. 아까 여기 순 보험료율이 오고 지원보험료 차감하면 계약자 부담보험료잖아요. 근데 얘를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은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론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린 감액이라 하자 했잖아요. 그쵸? 그거 뭐였죠? 적종, 과수, 과실, 인삼.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어디 있어요? 인삼. 그다음에 생산비, 노치. 자, 근데 A에서 하나 더 추가되고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있었죠. 적종. 그쵸? 해지일과 상관없이, 네, 적과 적과세가 확정된 시점에는 적종편 다시 보시고. 자, 그러면 인삼은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기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죠? 보험가입금액이 감액한 경우에는 얘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얘만. 근데 사실 여기 있네요. 약관에 이 표현이 맞아요. 인삼 약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가입한 보험 가입금액에서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게 맞죠. 즉 1,000만 원인데 보험사고 발생해서 1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기지급 보험금 총액을 차감한 9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계산해서 미경과 비율을 곱해서 환급해라. 이게 맞아요. 근데 얘를 농금원 이론서에는 그냥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틀리면 틀린 대로 우리 기준서가 그거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페이지들, 네, 이거 편집 과정에서 일일이 페이지 확인해가면서 한 거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 페이지 찾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보험료 계산 예시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문제도 아니죠. 재배 면적 1,000. 4년근이구나. 이게 아니고, 네. 5년근 가액. 하지만 체크 한번 해보자. 네. 안 바뀔 것 같지만, 네. 이거를 암기, 제시되면 땡큐. 제시 안 되면 암기 하셨어야겠죠. 네.
자, 영업보험료 계산이죠. 영업보험료. 그러면 가입금액. 보통 약간 영업요율. 만약에 종구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얘만 곱하시고 지금 3종이라는 시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3종의 구체적인 내용, 몇 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면 지역별, 종별 차등 적용해라. 이건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3종은 기본. 가요, 손이죠. 인사문. 네,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 방제시설 할인율. 가요, 손방. 네, 방제시설 할인율. 영업보험료. 뭐 이거 뭐 계산 못 하실 분은 다만 이런 거 주의하실 거. 네. 방제시설 할인율은 하나고 환급보험료는 낸 것 중 미경과 비율. 아까 영원인 경우와 전액인 경우. 네. 자, 환급보험료 계산 한번 볼까요? 가입금액이 1억 원. 이 결과값이 재배면적 곱하기 연근했더니 1억 원. 네. 그냥 제시되는 금액 하시면 돼요. 네. 뭐 보험가입금액이 1억 원으로 제시됐는데 만약에 문제 조건에 재배 면적이 얼마, 몇 년근, 그럼 여러분 또 몇 년근에 가입 플러스 1년 해서 이 재배 면적 곱하면 1억이 아닌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1억에 가입했대잖아요. 우린 문제 조건이 최우선이에요. 네. 자, 환급보험료 일단 낸 거를 계산해야 되겠죠? 낸 거 그러면 가입금액, 순보험료율, 순보험료 중에 지원보험료 차감. 지원율은 무조건 정부 지원은 순회 50%고 지자체 지원 없다니까 요것만 차감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요 3종. 네. 해가림 3종. 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없고 방제 시설 없고. 네. 가요, 손방 낸 것 중에 차감, 순보험료율. 자, 이게 계약자 부담 보험료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거기에 해당월 미경과 비율, 이 해지 또는 효력 상실 이 시점이 발생한 이 사유가 발생한 그 시점의 미경과 비율. 근데 만약에 기지급이 이렇게 제시가 됐어요. 그러면 앞을 차감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뒤엔 다 똑같고. 그렇죠? 이렇게 비례로 하셔도 상관없고. 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환급보험료 A, 그다음에 B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항상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환급보험료 밑에 보시면 당부장 표시하고 요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거기서 제가 최종 보험 가입 금액 첫 번째 이렇게 기지급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적종처럼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말씀드렸죠. 네. 오케이, 넘어가고요. 여러분, 보험금. 인삼 보험금 계산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율과 보험금, 수확량 구하는 건 너무 쉬운데 이해를 구하는 거. 1과목에서 좀 개념을 전체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2과목에서는 디테일한 계산 하나도 어렵잖아요. 잠깐 보면 인삼 작물만 이론 끝납니다.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험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